120조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달걀만 한 루비가 채굴되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에메랄드가 땅속에 묻혀있는 나라를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 나라에서 인구 10명 중 9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어린이 셋 중 1명은 5세가 되기 전에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에서 국제기업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어치의 천연가스를 퍼올리고 있지만 가스전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는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가 왜 테러리스트들이 마을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지옥으로 변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도양과 인접한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위치한 모잠비크에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가난과 전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포르투갈은 16세기에 이 땅을 점령한 후 400년 동안 노예금상화를 얻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자원으로 이 나라를 착취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강제로 농장에 끌려가 하루 16시간씩 무임금 노동을 해야 했고 채찍질을 당했으며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인들에게 읽고 쓰는 법제대로 된 집을 짓는 법, 심지어 신발을 신는 것조차 금지하고 그들을 아무런 권리도 없는 동물처럼 취급했습니다. 1975년 모잠비크가 독립했을 당시 인구의 93%가 문맹이었 고전국의 100만 명당 의사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떠난 직후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모든 재산을 국유화했으며 며칠 만에 남아있던 백인 정착민들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한 주변국들은 반군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는 16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반군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아 학교와 병원을 불태우고 교사와 의사들을 살해했으며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웃 나라로 피난했으며 예외 없이 모든 학교와 병원이 파괴되었습니다. 마침내 1992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을 때나 라는 도로병원 학교는 물론 제대로 기능하는 경제조차 없는 완전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모잠비크에서는 부모들이 가족의 굶주림을 막기 위해 겨우 50달러에서 100달러에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이웃나라의 담배 농장으로 보내져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피부를 통해 니코틴 중독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또 다른 아이들은 광산으로 팔려가 좁은 갱도에서 귀금속을 캐는 고된 노동에 동원되는데 갱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수많은 흙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매년 1만 명이 넘는 아동이 모잠비크에서 인신매매되고 있으며 이는 공식 통계일 뿐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양철 판판지 쓰레기로 지어진 슬럼가에 살고 있으며 물도 화장실도 없습니다. 이들은 배설물과 죽은 동물로 오염된 더러운 도랑의 물을 마시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콜레라가 발생하여 수천 명의 어린이와 노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3,000명의 사람들은 도시의 주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활하며 썩어가는 쓰레기를 뒤져 플라스틱과 금속을 찾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2018년에는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17명이 매몰되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평균 월 소득은 50달러이고 쌀 1kg 가격은 2달러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가정은 하루에 한 끼 또는 이틀에 한 끼만 먹습니다. 모잠비크 해안 앞바다 해저에는 120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모잠비크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고 300만 명의 모든 주민에게 100년 동안 풍족한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 채굴은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잠비크 정부의 실제 가치의 1%도 채 안 되는 금액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가스 외에도 루비, 에메랄드, 흑연이기, 금속 등 막대한 자원을 생산하지만이 모든 불은 해외로 유출되고 국민들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모잠비크의 산림을 사들여 국토의 40%에 달하는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황량한 불모지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모잠비크의 항만과 철도를 건설했지만이 모든 것은 목재 석탄 광석을 최대한 빨리 중국으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하고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으며 국가에 적절한 세금도 내지 않고 모든 자원을 사실상 공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정부는 중국에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모잠비크 북부에서 활동하며 작은 유럽 국가 크기에 달하는 지역들을 장악해왔습니다.
무장 세력은 밤에 마을에 침입하여 모든 남성을 중앙광장에 모아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한 명씩 참수합니다. 여성들은 강간당하고 전리품으로 끌려가며 10세 이상의 아이들은 정글로 끌려가 새로운 전투원이자 살인자로 훈련받습니다. 2020년에는 테러리스트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중앙광장에서 50명을 참수한 후 행정건물에 검은 깃발을 개항했습니다. 6년간의 분쟁으로 5,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집을 떠났지만 모잠비크 군대는 너무나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21년 테러리스트들이 가스전에 접근했을 때 국제 기업들은 자사시설 보호를 위해 사설군대를 고용했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의 가스를 생산하는 한 프랑스 기업은 특수부대 출신을 포함한 여러 나라 출신 용병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유정을 경비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설군대는 인권민간인 사상자국제법을 무시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자사의 가스전을 보호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지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희생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 북부 도시 팔만은 인구 7만 5천 명의 주거지이자 600억 달러 규모의 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지였습니다. 2021년 3월 테러리스트들이 도시를 습격하여 여성, 어린이,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무장 괴한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근거리에서 총살하고 참수하고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며칠 만에 현대적인 도시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모든 외국 기업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중단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총격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팔만은 폐허가 된 건물과 텅 빈 거리 총성이 끊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군대조차 진입을 두려워하며 도시는 완전히 테러리스트들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모잠비크 북부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루비 매장지 중 하나로 품질 면에서 미얀마산 루비에 필적합니다. 이곳에서는 닭갈만 한 크기의 에메랄드도 채굴되는데 100캐럿짜리 에메랄드 하나가 국제 보석 시장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산들은 외국 기업과 범죄 조직 소유이며 이들은 불법적으로 보석을 밀수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하루 3에서 5달러를 받고 이 위험한 광산에서 무분별하게 갱도를 파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갱도가 무너져 사람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016년 국제 언론인들은 모잠비크 정부가 어업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20억 달러의 비밀 차관을 빌렸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프로젝트도 시행되지 않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그 돈을 횡령하여 나눠 가진 후 유럽 은행 계좌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스캔들은 숨겨진 부채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후 국제기구들은 모잠비크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했고 모잠비크는 완전히 무일푼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잠비크 화폐 가치는 단 1년 만에 반토막 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저축마저 잃고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빈곤에 빠졌습니다. 모잠비크는 매년 시속 200km의 강풍을 동반한 파괴적인 열대성 사이클론의 강타를 받아 도시 전체가 초토화됩니다. 2019년 3월 사이클론 이다이는 하룻밤 사이에 1,0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강풍은 지붕을 날려버리고 사람들을 장난감처럼 내던졌습니다. 200만 명이 집을 잃었고 모든 식수는 오염되었으며 콜레라와 말라리아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폭풍에서 살아남은 수천 명마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6주 후 두 번째 사이클론인 케네스가 북부 지역을 덮쳐 홍수를 일으키고 첫 번째 사이클론의 피해에서 회복할 시간조차 없었던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식량마저 파괴했습니다. 정부는 대피소와 경보 시스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매번 사이클론이 닥칠 때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간단한 사전 경보만 있었더라도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테러리스트들은 북부 지역 마을에서 아이들을 납치하여 살인강간강도로 훈련시키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10살, 12살밖에 안 된 남자아이들은 포로 처형과 가옥 방화에 강제로 동원되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복종적인 살인자로 길들여집니다. 여자아이들은 지휘관들의 성노예로 이용당하며 매일 강간을 당하고 많은 아이들이 12살이나 13살에 임신하여 무장단체 캠프에서 출산합니다. 유엔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도 3,000명이 넘는 아동이 전투작전에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잠비크에는 석유가 없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언론은 모잠비크의 상황을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국제 기업들은 국가의 완전한 혼란과 자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무능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가 내전을 벌이는 동안 기업들은 은밀히 가스를 시추하고 귀금속을 헐값에 수출하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보여주기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만이 모든 돈은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횡령되고 단 한 푼도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패배하면 외국 기업들이 돌아와 대규모 가스 생산을 시작할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대통령부터 최하위 공무원까지 모두가 부패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이 돈은 그저 도둑맞을 뿐이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잠비크에서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혹은 유럽으로 대거 탈출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불을 빼돌리는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른 수많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마지막 발전의 기회와 완전한 붕괴의 기로에 서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대신 선택해주기 때문에 결국 붕괴를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내용은 간결하고 핵심적입니다.